저는 지금 맥도날드 매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맥도날드에 대한 영화를 소개하려는 건데요. 아마도 맥도날드 하면 많은 분들이요, 바삭한 프렌치 프라이, 그 다음에 버거,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맥카페 뭐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하시겠죠. 그 밖에도 M자형 아치, 그리고 광대,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연상이 될 텐데요. 저도 생각해보면 예전에 한국에, 그러면 저 또 나이가 나오는 걸 텐데, 처음 맥도날드가 들어섰을 때 압구정동에서요, 그 매장에 어린아이들이 다, 저도 어린아이였습니다만 쭉 늘어서서 했었던 그 광경도 기억에 납니다. 미국에서는 햄버거의 대명사이면서요, 동시에 미국 문화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영화를 하나 봤어요. 사실 좀 됐습니다. 이 파운더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맥도날드의 창립자라고 할 수 있는 레이 크락이 어떻게 맥도날드를 세우고 오늘날의 맥도날드로 이어졌는지를 담담하게 드라마 형식으로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래서 그 영화가 레이 크락이라는 사람이 거의 원맨쇼 하듯이 쭉 이렇게 성장 일대기라고 할까요? 그걸 보여주는 건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 패스트푸드의 어떤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맥도날드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단순히 그냥 담담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인간의 야망, 그리고 갈등, 비즈니스 세계의 냉혹함,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의 중심에는요, 레이 크락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크락은 원래는요, 거의 50대에 접어들 때까지 평범한 아이스크림, 이 밀크쉐이크 가게 외판원이었어요.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아이스크림 기계, 밀크쉐이크 기계를 팔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하루하루의 삶이요,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아요. 싸구려 여관을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하루하루 버티고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어딘지도 모르는 동네 싸구려 모텔에 들어가가지고 하루를 정리하죠. 그러면서도 어떤 성공학 강의, 요즘에도 유튜브 채널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만, 당시에 성공학 강의 테이프 틀어놓고 밤을 맞이하죠. 그러면서 이제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뭐 오늘 하루는 어땠네, 그러면서 왠지 모르게 좀 그래요. 성공하지 못하면서 뭔가 돌파구를 찾는데 잘 안 풀리는 그런 인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하나의 에피소드는 고향에 가서 친구들하고 휴일에 같이 밥을 먹는 이런 자리, 부부 동반 자리에서도 친구들의 놀림감이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분위기가 뭔가 서로의 어떤 상황을 물어보는 듯한데, 친구들은 너 그래 봤자 뭐 외판원이지, 너 어차피 루저잖아,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지나가는 말로 하는 뭐 요즘 비즈니스 어때? 라고 하는 게 스스로에게도 어떤 자괴감이 들고 어떤 자격지심이 생기고, 그런 환경, 그런 분위기들이 묘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영화가 담담하게 시작이 되는데, 하루는요, 이 사람이 또 똑같이 이제 아이스크림 기계를 팔려고 돌아다니는데, 캘리포니아의 어떤 샌 버나디노 지역에 작은 뭐 레스토랑인 것 같은데, 이 밀크쉐이크 아이스크림 기계를 6개인가를 한꺼번에 주문하는 그런 가게를 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왜냐면 보통의 경우는 뭐 하나, 많아야 2개 주문하는데 한꺼번에 6개를 하니까 도대체 뭐냐라는 생각으로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라고 갔어요. 그래서 그 레스토랑이 바로 맥도날드인 거죠. 맥도날드 형제가 운영하는 자그마한 햄버거 가게였었어요. 근데 이게 전통적인 식당과는 굉장히 달라요. 전통적인 식당이라 그러면 음식 주문하고 나서 오래 기다리고 나오고, 또 음식의 퀄리티도 뭐 주방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이렇게 들쭉날쭉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이거는 메뉴도 굉장히 단촐해요. 그리고 손님들이 음식을 주문하자마자 몇 분 만에 이거를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식당 매장의 안에 자리도 별로 없어요. 다 투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영화에서요, 그들을 이제 만나겠다라고 해서 만나서 어떻게 이 비즈니스를 만들어 왔는지를 설명 듣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요, 완성된 이 시스템, 그러니까 그 장면이 나오는데, 햄버거를 굽고 돌아서서 어떻게 하고 하는 이 전체 구조가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 시기에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어졌던 거죠. 그걸 보고서 이 레이 크락은 아주 전율을 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거야말로 정말 이건 획기적인 아이템이다라고 아주 감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공에 목말라 왔던 레이 크락에게 이거는 정말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비즈니스 아이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이 맥도날드 형제들을 아주 계속해서 쫓아다닙니다. 만나달라고 하고 본인의 사업 아이템을 설득하려고 하고, 이게 맥도날드가 어떻게 하면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를 아주 설득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처음에는 형제들이 예전에도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탐탁지 않게 생각했죠.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내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작은 바운더리 하에서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어떤 작고 소박한 가치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어쨌건
됐거나, 특히 이제 형이 좀 더 솔깃했고 동생이 좀 더 뭐랄까 네거티브한, 좀 의심을 하는 그런 입장이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프랜차이즈 하고자 하는 그들의 파트너십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두 형제와 레이 크락 간의 파트너십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갈등의 씨앗은 있었죠. 왜? 맥도날드 형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고 자기들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 한도 내에서 품질 관리가 되는 그런 비즈니스를 생각했다면, 이제 크락은 점점 더 공격적으로 확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형제들과 어떤 사업 방향에 대해서의 문제, 분쟁이 시작이 됐었던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었냐면,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으로는 이 밀크쉐이크를 최대한 많이, 그리고 여러 지역의 균일한 어떤 퀄리티를 유지하면서도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그때까지는 파우더 쉐이크를 쓰지 않았었는데 이제 파우더 쉐이크를 그 형제들의 허락 없이 다른 각 매장들에게 이제 배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된 형제들이 아주 그거는 뭐 말도 안 된다라고 하고 그거를 못하게 하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고요. 또 그거 말고도 어떤 패스트푸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메뉴를 더 줄이고요, 더 생산을 자동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개선을 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역시 또 브레이크를 걸리는 뭐 이런저런 것들이 영화에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의 차이는 단순히 어떤 비즈니스 전략에 있어서의 차이라고 하기보다는 아주 근본적인 어떤 철학의 차이였었던 거잖아요. 형제들은 자기들의 이름이잖아요. 자기들의 맥도날드라고 하는 레스 네임인 건데, 이게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레스토랑이 단순히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철학과 가치가 계속 반영되는 그런 장소이기를 원했었던 거고, 그에 반해 크락은 이 레스토랑을 통해서 볼륨을 키우는 거죠. 그렇죠? 더 많은 돈을 벌고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음식을 제공하고 그 사업의 영향력을 계속 확대하고자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작은 차이들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들면서 나중에는 둘이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크락이 어떤 품질에 대해 신경을 안 썼던 건 아니에요. 그보다는 그는 어떤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데 있어서 이 품질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아주 편집광처럼 집착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맥도날드 사업에 있어서요, 가맹점을 곳곳을 몰래 암행어사처럼 찾아가면서 매뉴얼대로 운영되지 않고요, 제멋대로 하는 가맹점주들을 발견할 때마다 아주 극도로 화를 내고 아주 소리소리 지르면서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이런 집착이 결국은 이 크락이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무서운 어떤 그 본인의 의욕, 그리고 또 그런 추진력을 보여준다라고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모든 매장에서 동일한 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요.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가맹점주들을 아주 푸시하고요, 엄격한 규율을 적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노력이 반영이 돼서 표준화된 어떤 맥도날드의 음식, 메뉴, 퀄리티 같은 것들이 세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됐고요, 오늘날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초석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맥도날드 성장에 있어서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들과 차별화되는 특징이 있었어요. 이 영화에서 에피소드로 나오는 거였는데, 부동산 투자 회사로 간다라는 거였어요. 이 당시에 크락이 비즈니스가 볼륨은 커지는데 왜 이렇게 수입은 안 나고 더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지? 를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어떤 젊은 금융가 전문가가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맥도날드가 무슨 비즈니스를 하는 거 같냐? 이렇게 저렇게 서로 얘기를 하다가 그 사람이 얘기했던 거는 맥도날드는 부동산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 부동산 기업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였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입주할 법한 그런 지역, 부동산 시장에 잠재력이 있는 지역에 가서 맥도날드가 먼저 그 부지를 사고 건물을 올린 뒤에 그 가맹점들로 하여금 렌트비를 내고 들어오게 하라는 거였었죠. 그렇게 하면 당연히 이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에 있어서의 라이선스 피도 받음과 동시에 비즈니스가 잘 되면 당연히 그들로부터 받는 피도 올라가고요, 렌트비도 높게 올라가는 거고요, 또한 가맹점주를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이 임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레버리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결국은 맥도날드 입장에서는 이 맥도날드라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부동산 가치도 올리고, 또 부동산을 소유한 부동산 회사로서의 가치도 계속 올리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설명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레이 크락은 드디어 유레카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고요, 별도의 회사를 세웁니다. 맥도날드의 부동산 투자 전문 회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맥도날드 사업의 핵심이요, 그때부터는 알게 모르게 이것도 형제들한테 비밀로 가요. 그러면서 나중에 형제들이 이걸 보고서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설명하라고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맥도날드 사업의 핵심이요, 부동산으로 옮겨가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크락으로 하여금 이 전체 맥도날드 비즈니스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제공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맥도날드는 부동산 투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단순히 햄버거를 파는 것에서 넘어가서 부동산과 함께 안정적인 수입을 내는 그런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부동산 회사를 통한 성장, 그리고 맥도날드 기존의 비즈니스는 어떻게 보면 껍데기처럼 되고요. 그러는 가운데 크록과 이 맥도날드 형제들 간의 긴장, 갈등은 심화되고요. 결국은 터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을 설득하려는 그런 과정, 뭐 이게 사실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다 사그라드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크록도 어르고 달래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하면서 맥도날드 형제들을 설득하지만 어느 단계부터는 포기하죠. 포기하고 본인이 갈 길 간다라는 이런 입장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법적인 갈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크록은 여러 차례 파트너십 계약도 수정을 하면서요, 특정 조항을 넣으면서 맥도날드 형제들이요, 미처 예상하지 못한 그런 방식으로 브랜드도 자기가 소유하게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권리를요,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키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로부터 최종적으로는요, 그 맥도날드 형제가 그들의 레스트 네임이 맥도날드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름을 본인의 비즈니스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르게 되죠. 그래서 영화는요, 맥도날드 형제와 크록이 결별하는 그런 장면으로 결말을 맺습니다. 1961년인데요 맥도날드 형제들에게 크록이 이제 빠이빠이 파트너십을 종료하는 그런 조건으로서 현금 270만 달러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뭐 회사에 대한 모든 권리, 그 브랜드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크록이 가져가게 되죠. 특히 영화에서는요, 이 모든 니고시에이션이 끝나고 화장실에서 이 과정을 서로가 얘기하는 그 동생 맥도날드였어요. 딕 맥도날드와 이 크록이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크록은 딕에게 이 구두로 이제 모든 게 이제 다 끝났고 더 이상은 없다, 행운을 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딕은 로열티 너 나한테 그래도 계속해서 매출액의 일정 부분만큼 주기로 했잖아 라는 얘기를 했는데, 크록이 딕을 보면서 하는 말이죠.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굉장히 냉혈한과도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긴 한데요, 실제로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 이 맥도날드 형제는요, 그 270만 불 외에는요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됐어요. 이 상황을 알고선 굉장히 분노하지만 결국은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영화는 크록이 법과 어떤 계약을 통해서 형제들을 어떻게 궁지에 몰게 되는지까지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도요, 결별 이후에요, 맥도날드 형제는요, 레스토랑도 잃어요. 그리고 브랜드도 다 잃어요.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들이 처음에 세웠던 그 샌 버나디노의 이 맥도날드 매장도요, 이름을 못 쓰게 되다가요, 나중에는 문을 닫게 됩니다. 그들이 당시에 받았던 270만 달러라는 것, 굉장히 뭐 큰 돈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때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 안 나는데요, 맥도날드가 벌어들이는 그 수익, 그 가치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수준이었죠.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 매장까지 맥도날드라는 이름을 못 쓰고 이런 사업을 접는 그 상황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맥도날드라는 그 브랜드의 성공 뒤에 감춰진 어떤 냉혹한 현실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나왔던 거죠. 영화를 보고 나서요, 저는 이제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몇 가지 생각을 했었던 거죠. 무엇보다도 우선 이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 끈질기게 정말 편집광과도 같은 그런 욕심, 그런 집착을 가지고 이런 기업이 만들어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점들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윤리적인 딜레마도 있는 거잖아요.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 그리고 그걸 실현하기 위한 끈기. 만약에 이러한 노력이 없었다 그러면 사실 맥도날드는 그 샌 버나디노라고 하는 남캘리포니아의 어떤 조그마한 소도시에 그런 레스토랑으로 머물렀을 거란 말이죠. 근데 오늘날의 맥도날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러한 성공이 레이 크록이 보여줬던 그런 끈기, 비전 덕분이었다라고만 말할 수 있겠느냐? 또 그것도 아니겠죠. 성공을 위해서 어떤 윤리적인 경계를 넘은 거고요. 그로부터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성공 뒤에 걸쳐있는 어떤 윤리적인 딜레마라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밖에도요, 뭐 이런 생각하죠.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레이 크록과 아니면 맥도날드 형제 중에서 어떤 성격의, 어떤 리더십 내지는 어떤 사업가로서의 방향성을 가지고 하게 될 것이냐라는 거. 크록처럼 기회를 계속해서 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결국 이 맥도날드 형제들처럼 본인이 믿는 어떤 소중한 가치를 끝까지 지키고자 노력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또 크록이 법적으로는 그 전략이 굉장히 정당하고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윤리적으로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걸까? 라는 그런 부분들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이제 또
많이 직간접적으로 보게 되는 건데요. 파트너십이죠. 이 비즈니스 세계에 있어서의 이 파트너십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바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한 프랜차이즈 모델의 장점이자 또 하나의 뭐 한계를 생각해 볼 수도 있었고요. 파트너십 다시 얘기를 하자면요.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희도 고객들이 파트너십 계약을 맺기 위해 오면 첫 번째 얘기하는 거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라고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계약서가 반드시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추가한다라는 거죠. 뭐 아무튼 오늘 뭐 맥도날드의 창립자인 레이 크락의 어떤 일대기, 뭐 일대기라기보다는요, 맥도날드를 발견하고 그 기회를 찾아서 오늘날의 맥도날드의 초석을 다지기까지의 과정을 다룬 영화 파운더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이걸 여러 차례 보면서 볼 때마다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뭐 맥도날드의 성장사, 동시에 성공이라는 게 정말 뭐냐라는 것들,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